안녕하세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곧 당신과 진하게 이어질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그 사람의 외모, 성격, 특징, 속마음, 행동, 시기, 조언 등등 알차게 리딩해 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 줄 복채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하기가 있으니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한다면 9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6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딱 보는데 이분 굉장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뭔가 좀 골 때리는 그런 스타일, 뭔가 좀 치명적인 매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의 외모라든가 분위기적인 부분 먼저 보자면요. 이 외모적으로 풍겨지는 느낌이 날티가 난다라든가 가벼운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딱 봤을 때 뭔가 이 사람 관리를 되게 잘한 사람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귀티가 날 수도 있고 좀 안정감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결 같은 것이 좀 깨끗하고 힐 수도 있고요. 또 이목구비 자체가 이 골격이 뭔가 되게 안정적이고 비율도 딱 맞다라든가 골격 자체가 좀 단단하다. 피지컬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첫인상부터가 상대로 하여금 좀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 반듯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얼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사람들은 뭐 연인의 상대가 아니라 그 부모님 세대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보셔도 참, 저 사람 참하다, 잘생겼다, 예쁘다, 내 사위 삼고 싶다, 며느리 삼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조금 인정을 할 법한 그런 사람이에요. 딱 이미지가. 그리고 이 사람이 타고난 것이 그럴 뿐만 아니라 노력을 한 것도 좀 있거든요.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뭐 노력과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피지컬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몸매가 각이 잡혀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옷핏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내 스스로가 잘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막 촌스럽게 명품 로고 막 크다란 거 막 딱 붙이고 일부러 남 보란 듯이 막 다니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심플한 옷을 입으면서도 단정한데 귀티가 나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것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좀 차분하고 근데 은근하게 뭔가 섹시함도 좀 있어 보이고, 되게 잘 곱게 자란 도련님 스타일, 공주님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온실 속에 화초가 돼가지고 막 마르고 병약하고 이런 느낌도 아니고, 딱 탄탄하고 단정하고 골격 있고 요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격이라든가 특징적인 면을 보자면요. 이분 외모에서 풍겨져 나오는 이런 분위기만큼이요. 되게 어떤 좀 책임감이 있다라든가 단정하고 규칙을 지키려고 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굉장히 좀 세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같은 것도 좀 못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고요. 약간 좀 고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가볍고 이런 느낌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거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봐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책임감이 느껴지고, 자기가 맡은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똑부러지게 하고 스스로가 좀 통제력도 강한 그런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 강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뭔가 내 약점을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만 내가 아까 했던 거를 이렇게 되뇌인다라든가, 내가 아까 말 실수한 거 아니야?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들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옥죄고 있는 그런 면도 있으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리더십도 있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는 약간 리더형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좀 강박이 있으시고 자기가 만든 기준에 좀 갇혀있는 그런 느낌, 외강 내유 약간 요런 스타일,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되게 이렇게 좀 쿨해 보여도요, 속에서는 되게 예민하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분의 능력적인 부분,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분은 일단 감각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획이라든가 디자인, 뷰티, 패션, 뭐 브랜딩, 약간 요런 분야 있죠. 창의적인 분야,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류, 거기로부터 어떤 전문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혹은 잘 나가는 프리랜서다. 혹은 뭔가 사업 수완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 약간 요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이룬 게 좀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되게 젊은데 잘 나가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를 뭐 쉽게 얻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분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진짜 이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번아웃이 올 정도로 좀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뭔가 내 능력을 다 쏟아내놓고 살짝 탈진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인스타라든가 그냥 이분의 겉모습만 보고, 아, 쟤는 저 나이에 벌써 저런 자리 차지하고 참 여유가 넘치네, 좋겠다, 운이 좋았네, 이런 식으로 부러워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분은 매일매일 자기를 엄청나게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갈아 넣어가지고 그걸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좀 달성을 한 그런 위치에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께서는 살짝 뭐 휴식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로 좀 들어갈 수도 있는, 약간 자기가 이제 회복을 하는 어떤 전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연애 스타일을 보니까요, 장난 아닙니다. 이분 굉장히 감성적이시고 눈도 꽤나 높으시고요. 만약에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로맨틱하게 잘해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애를 할 때 뭔가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되게 분위기, 무드, 낭만, 그리고 스파크 이런 거 있죠. 그냥 본질적인 거, 본능적인 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의 기준도요, 굉장히 뚜렷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뭐 외모가 있든 간에 아니면 어떤 사람 특유의 아우라가 있든 간에 내가 어찌됐든 좀 꽂혀야 된다. 어떤 특별한 매력이 좀 있어야 된다. 내가 또 반하는.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꽂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앞뒤 안 보고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좀 다정하게 무식하게 이렇게 들이대는 거 느낌이 아니라 은근하고 좀 세련되게 그렇게 플러팅을 던지면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계별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분께서 뭐 썸이라든가 짝사랑의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을 멀리서 별을 바라보듯이 그냥 동경하고 관찰하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의 취향 저격하는 막 그런 장소를 알아온다라거나 뭐 이런 취향에 맞는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구성을 해가지고 보내본다라거나 이렇게 부드럽게 스며드는 그런 플러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만약에 뭐 헤어졌다 이렇게 해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끝났다라거나 멀어졌더라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약간 그런 타입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연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상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그런 주인공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손편지도 해주고 어디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데려가가지고 막 로맨틱한 연출을 해가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는데 굉장히 진심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런 거 해줘가지고 더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이에서 자기가 만들어둔 어떤 환상이 있는데 그것이 좀 깨진다라거나 현실적인 갈등이 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감수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으로도 보여진다. 네, 그렇다면 이런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지금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지금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지금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보아봤는데요. 카드를 보니까 이분은
1번이란 사람을 되게 일단 좀 만만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꽂힌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급발진하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틀려 넘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진짜 이악 물고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자존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부러 1번 분 앞에서 좀 시큰둥한 척 이제 한다라거나 관심 없는 척하는 그런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중복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금방 전에 성격 카드에서 나왔던 요 엠퍼러 황제 카드가 1번 분을 향한 이 속마음에서 또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존심 굉장히 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셨고 뭔가 좀 이 상황 같은 거를 나의 손아귀에 쥐고서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사람인데 1번 분을 대할 때도 이런 이 자신의 성향이 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을의 입장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고집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이분의 어떤 행동 양식을 좀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적인 부분이 제일 먼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포컵 카드, 그리고 황제 카드, 그리고 나의 완즈 카드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이 이제 1번 분에 대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1번 분이 이제 보실 때 얘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왜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1번 분을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마도 이분이 과거에 어떤 자기의 연애 상대라든가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좀 상처받은 게 있다라거나 혹은 내가 이 1번이란 사람한테 주도권을 뺏겨가지고 내 페이스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이 좀 무섭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 이 상황을 내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이제 섣불리 내가 만약에 1번 분한테 나의 이 진심을 좀 드러냈다가 혹시라도 다 들통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도권도 뺏기고 휘둘리고 이런 것들 좀 무섭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난 그래도 별로 너한테 그렇게 큰 별 생각 없는데 이러면서 약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겉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1번 분이랑 현실에서 뭐 이렇게 마주친다라거나 어떤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괜히 이렇게 시선을 다른 데 둔다라거나 무심한 척 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친구들이 이제 야 1번 어때? 이렇게 해보면은 뭐 그냥 뭐 괜찮은 애지 뭐 이러면서 괜히 이제 쿨한 척하고 또 집에 가서는 1번 분이 나한테 한 어떤 사소한 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막 눈짓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너무 쌀쌀맞게 굴었나? 아니야 그래도 만만하게 보이는 것보단 나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이분의 진짜 그 감정적인 부분은 어떻느냐 이번 분에 대해서 지금 킹컵 카드 그리고 풀 카드 그리고 페이지 완즈 카드로서 이제 나와 있는데 180도 다릅니다. 이 감정 중에서도 킹, 왕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1번 분을 생각하는 마음의 어떤 무게라든가 애틋한 그런 것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1번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더 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풀카드 그리고 페이지 완드 카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스파크도 장난 아니게 튀고 있습니다. 솔직히 속에서는요.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싶다. 그냥 내가 다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뜬금없이 그냥 질러볼까? 뭐 이런 충동이라든가 어떤 호기심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자꾸만 치솟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존심이라든가 약간 이런 페이스에 말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좀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분께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시느냐 이렇게 스트렝스 카드 그리고 식스 소드 카드로서 조용하게 일단은 이 상황을 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타이밍을 노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날뛰고 있는 이런 충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깊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출을 하고 싶지만은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악 물고 진짜 다스리면서 티 안 나게 인내하고 통제하는 그런 힘입니다. 참아야 된다. 지금 급발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망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케어를 엄청나게 빡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식스 소드 카드 이어지게 되면서 이분은 이런 우리의 거짓 가면의 그런 상황들을 좀 끝내고 어떻게든 내가 1번이랑 그래도 관계를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심을 하고 있고 타이밍적인 부분도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포기를 했다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단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에 대입을 해보자면 만약에 썸이라거나 짝사랑이라고 하신다면 사실 1번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호기심이 너무너무 폭발을 하고 있고 직진을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싶다.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고 어색해지게 되면은 내 자존심 문제는 절대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이 사람한테 좀 벽을 치고 안 그런 척을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1번한테 다가갈 안전한 타이밍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매한 사이라고 하신다면 1번 분한테 마음이 쏠려 있고 신경 쓰여가지고 미치겠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강박,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1번 분을 떠보면서 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방어를 치고 내 감정 안 들키려고 용을 쓰고 있지만은 솔직히 이런 것들 나 그만두고 싶고 확 그냥 질러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진짜 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멀어졌거나 헤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아직 1번한테 어떤 미련이라든가 애정이 너무나 한가득이나 남아있다. 그래서 1번만 생각하면 가슴이 좀 먹먹하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만나자라고 말을 하고 싶다. 근데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난 이악 물고 그런 연락을 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중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 정리한 척을 해도 나는 속으로는 이런 너무나 딥한 이 감정 상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1번과 함께 그냥 같이 앞으로 나아갈 어떤 길을 밤낮으로 그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두 분께서 이어지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 타이밍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보니까 아까 전에 나왔던 카드들이 또 이렇게 핵심 카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상대방 분의 행동의 패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께서 다가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적인 부분을 먼저 보니까요. 이 상대방 분은 아까 사실 내 감정 절대 안 보여줘야지, 내 패 안 까야지 이러고 모른 척하고 막 이랬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한계에 도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분이란 존재가 사실 내 인생에서 정말 대체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 한 번 놓치면 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제 치닫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분께서 다가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 카드, 중복 카드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 상대방분의 연애 스타일에서 나왔던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꽂힌 어떤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잘해주고 다정한 스타일로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근데 계기에 이 스타 카드 나와 있기 때문에 1번 분을 바라볼 때 내가 찾던 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지인이라든가 동료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바래왔던 어떤 동경하는 나의 대상, 나의 로망, 뮤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께서 겉으로 뭐 폼 잡고 관심 엄척하고 이래도 1번 분을 향한 환상이라든가 애틋한 어떤 갈망의 마음 이런 것들 가슴속에 깊이 박혀있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4 펜타클 카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어떤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내가 꽉 쥐고 있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집착의 에너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동안에 내가 좀 방어벽을 치고 있었다라고 보여줬었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나 자존심 지켜야 돼. 페이스 말리면 안 돼. 주도권 뺏기면 안 돼. 내 일상 흔들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고 그냥 이렇게 쟁여뒀단 말이죠. 근데 이 스타라는 이 1번 분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하고 있다가는 저런 사람은 아마도 나를 떠나버릴 거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가져가 버릴 거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이라는 사람을 놓치기 싫다라는 그런 집착의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트리거가 되게 되면서 이분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1번 분 주변에 다른 이성이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류를 좀 감지한다라거나 아니면 1번 분께서 최근에 뭔가 좀 더 매력적으로 한층 더 막 이렇게 아름다워진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반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뭔 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독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터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로서 이분께서 다가오는 행동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분께서는 되게 영혼 없이 이렇게 가볍게 플러팅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1번에 대해서 좀 안정감적인 부분을 챙기면서 다가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펜타클 에너지 2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여왕 카드 그리고 10번 카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께서는 1번 분이 혹시라도 요즘에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 좀 고민이 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쫙 간파를 해가지고 있잖아 내가 그거 잘 아는데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1번 분한테 해결책을 제시를 해준다라거나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혹은 뭔가 1번 분의 건강 문제라든가 뭐 컨디션 이런 것도 좀 걱정하는 그런 모양새일 수도 있겠고요. 1번 분이 뭔가 진짜로 필요했던 정말 실용적인 그런 선물 같은 거 있죠. 뭐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어떤 뭐 소품, 장비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기프티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너 힘든 거 내가 이렇게 챙겨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기대면 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너를 나는 이렇게 울타리로서 품어줄 거야. 약간 요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정감적이고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이제 간 보지 말고 제대로 진작에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확신이라든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대화를 데이트라거나 뭐 이런 것들 제안을 할 수가 있겠고 혹은 이미 사이가 있었는데 갈라섰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는 참 철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이제 좀 현실적으로 책임지고 안정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변화된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적인 면을 보니까요. 일단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에 빠른 속도로 연락이 좀 온다라거나 우리의 인연이 뭔가 다시 이렇게 좀 소환이 되는 어떤 공식적인 장소 뭐 이런 곳들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마주하게 되고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지금 역동적이거든요. 저지먼트 카드도 그렇고 말 그대로 이는 약간 재회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진짜로 과거로부터의 어떤 소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공적으로 엮일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어떤 장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뭔가 이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속도도 이렇게 A1드 카드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휘몰아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온라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뭔가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날에 전화가 막 부재중이 찍혀 있고 장문에 메시지가 올 수가 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막 날아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오프라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약간 전환이 되는 장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장소 그러니까 이동수단 있죠. 지하철, 버스, 뭐 환승구역이라든가 공항, 뭐 KTX 혹은 우리의 공적인 공통된 그런 것들 동문회, 뭐 세미나, 지인의 뭐 경조사 공적인 행사 뭐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시기적인 타이밍적인 부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두 가지의 카드 또한 아까 전에 나왔던 중복 카드잖아요. 이 상대방 분의 성격과 속마음에서 나왔던 이 황제 카드 그리고 에이스 오드 카드 역시나 성격에서 나왔던 카드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 두 분의 시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 분이 다가오는 타이밍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요. 이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런 것들이 임계점에 도달을 할 때 폭발하는 그러한 시점과 일치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계기와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에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 자존심적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다가는 이 사람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로서 그것이 이제 시기가 계기와 함께 맞춰진다. 그래서 숫자로는요. 지금 3이라는 숫자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오늘로부터 3일 뒤 혹은 3주 뒤 혹은 3일 들어가는 날짜 3일, 13일, 23일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두시면 이 사람이 다가오는 시기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혼자서 막 엄청나게 번뇌를 하면서 어떡하지 저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모르겠다 체면이고 뭐고 일단 연락해보자 이러면서 팍 치고 나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1번 분에게 해드릴 조언의 카드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리 보았었습니다. clean it up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소해라. 굉장히 간단한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카드는 1번 분한테요. 혹시 너 이 상대방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 아니지?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너만의 그런 공간 혹은 멘탈, 마인드 이런 것들부터 좀 고쳐봐봐. 청소를 해봐봐. 비워봐봐.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이분의 속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1번 분께서 바라보는 이분의 모습이 되게 무심해 보이고 이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도 이 사람의 진짜 그 내면을 잘 모르니까 내가 바라볼 때는 저 사람 무슨 생각일까?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어떻게 맞춰줘야 되지? 이러고 자꾸만 나를 옥죄게 만드는 그런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너는 일단 너부터 돌봐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남한테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더 돌아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해주고 내가 더 챙겨주고 내가 더 맞춰주고 이러면 이 관계는 더 좋아질 거야. 더 유지가 될 거야. 이런 약간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좀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뭔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굳이 그 상대방 분의 막 그런 것들을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미숙한 그런 에너지들을 내가 감싸 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분께서 알아서 처리하고 스스로가 성장을 하게끔 놔두시고 1번 분께서는 1번 분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져야 된다. 그래서 1번 분께서 무엇을 하면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그런 환경의 청소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청소. 내 방 청소라든가 집 청소, 대청소 이런 거 있죠. 책상 정리하고 안 있는 옷 버리고 하다못해 뭐 스케줄을 다시 짠다라든가 이런 것도 청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밀려있는 고지서 같은 거 납부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청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마음이 복잡하고 이 관계가 답답하다라고 할 때 가만히 이렇게 자꾸만 고뇌고 그 머릿속으로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창문을 열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좀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운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물리적인 청소,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침구도 세탁하고 쨍한 햇볕에 한번 말려도 보고 분리수거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좀 비우고 가방 속에 뭐 영수증 같은 거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것들도 싹 다 그냥 버리고 오프라인이 그렇다라고 하면 또 온라인도 있죠. 메일함이라든가 막 쌓여있는 그런 거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되게 막혀있는 연애운이라든가 금전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뻥 뚫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나의 이런 공간들을 좀 치우고 미뤄둔 일상을 처리할 때 진짜 새로운 어떤 좋은 운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에 대입을 해서 조언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썸이라거나 짝사랑 중이시라고 하신다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러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여러 가지 막 시나리오 쓰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거 하지 마시고 그 상대방 분 SNS 염탐하는 거 이제는 좀 하지 마시고 1번 분의 일상의 루틴 나의 운동, 공부, 뭐 피부 관리, 외모 관리 뭐 이런 것들 있죠. 칼같이 한번 해보세요. 1번 분께서 나의 공간을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 챙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은 1번 분을 이렇게 스타처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한테 정정긍긍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애매한 사이라고 하신다면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확실하게 너가 올 거 아니면은 그냥 나의 인생에서 그냥 사라져 줄래? 약간 이런 태도로서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막 걸쳐 있고 막 이런 이 상대방 분의 여지를 주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치워버려야만 이 상대방 분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나한테 이렇게 진짜로 진지하게 이렇게 딱 묵직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고
아니라고 이제 떠나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인연이 아닌 거죠.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멀어졌거나 헤어진 사례라고 하신다면 과거에 우리의 뭐 주고받았던 편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고받았던 마지막 카톡이라든가 뭐 이랬죠? 캡처 같은 거 해놓았던 거 그런 것들 당장 정리하셔야 된다. 만약에 지우기가 아깝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뭐 외장하드 이런 곳에라도 그냥 내 눈에 당장에 안 보이는 그런 것에라도 일단 보관을 해두시고 일단은 처박아 놓으세요. 눈앞에서 치워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너가 없어도 나의 인생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하게 잘 돌아갈 거야. 이런 상태로서 1번 분의 공간을 깨끗하게 세팅을 해두셔야 운의 흐름이 돌게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과 관련된 숫자가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그 상대방 분께서 뭔가 이렇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번 분한테 필요한 것은요. 이 상대방 분을 향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고뇌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 삶에 있는 어떤 불필요한 여러 가지 찌꺼기, 군더더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사슴이 지금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막 청소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처럼 싹싹 이렇게 좀 쓸어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그런 어떤 결단력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공간,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로 맑고 깨끗해진 그런 상태로 있어야만 이 상대방 분의 그런 행동 양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나의 그 비워진 상태에 좀 더 순수하게 이렇게 좀 착지를 할 수가 있다. 좀 더 나한테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1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줄 복채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곧 당신과 진하게 이어질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그 사람의 외모, 성격, 특징, 속마음, 행동, 시기, 조언 등등 알차게 리딩해 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 줄 복채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하기가 있으니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먼저 2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한다면 9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6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딱 전체적으로 보니까 완드 에너지, 그러니까 행동과 열정의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 상대방 분께서는 뭔가 좀 유쾌하시고 활동적인 그런 느낌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속에서는 나만의 생각이라든가 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채워져 있는 그런 입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이분의 외모라든가 분위기적인 그런 부분을 먼저 보자면 뭔가 되게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세상 가볍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우리가 마주보고 웃고 있으면은 정말 저 사람한테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너무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을 이렇게 좀 무장해제시킬 만한 약간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비주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웃게 되면은 주변까지 물들어요. 되게 환해지게 되고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분의 외모적인 부분은 좀 꾸안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엄청 막 정석적으로 칼 같고 이런 느낌 아니세요. 조금 머리가 헝클어져 있기도 하고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핏이 이렇게 딱 잡혀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헐렁헐렁하고 뭐 후드티를 입는다라거나 뭐 캡 모자를 쓴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빈티가 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이 아무거나 이렇게 입어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는 그 공항 룩처럼
그런 느낌으로, 꾸안꾸 느낌으로 태가 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딱 이분의 눈빛을 보면 굉장히 맑고 호기심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동안 페이스일 수가 있겠고 실제로 뭔가 진짜 연하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약간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데 웃는 얼굴이에요. 인매가 굉장히 예쁘고 시원시원하고 이도 이빨도 굉장히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한번 웃게 되면은 정말 주위가 뽀송뽀송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드는 정말 환한 웃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꾸부정하지가 않고 좀 훤칠하고 반듯하다. 그리고 분위기적인 부분은 되게 좀 자유분방하고 댕댕이 같고 그런 부분 플러스 약간의 화사한 그런 에너지가 좀 있으시고 뭔가 저 사람은 좀 엉뚱해 보인다 이렇게 싶다가도 웃는 거 한번 보게 되면은 막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말로 호감형의 미남 미녀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해맑은 소년 소녀미적인 부분이 좀 보여지고 뭔가 통통 튀고 장난기 넘치고 이런 느낌인데 해맑은 비타민 같은 러블리한 그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으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격이라든가 특징적인 면을 보자면요. 사회적으로는 인싸 스타일이에요. 근데 속에는요.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낯을 가린다라든가 방어를 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단둘이 대화를 할 때는 정말 무슨 소울메이트 마냥 이렇게 잘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카멜레온 같이 잘 맞춰주는 쿵짝을 다 맞춰주고 티키타카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 혼자 있는 그 속마음 안에는요. 약간 좀 벽이 있습니다. 선을 긋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의 눈을 되게 다정하게 잘 맞춰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 보입니다. 이분께서.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나랑 운명 아닐까? 약간 요런 이제 착각이 들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공감도 많이 해주고 그런 어떤 좀 타고난 친화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분의 그 속마음의 머릿속에서는요 살짝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물론 겉으로는 사회적인 그런 일환으로서 내가 잘해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산하고 이런 에너지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겉으로는 좀 다정하게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도 다 들어주고 이런 느낌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진짜 그 속마음 꽁꽁 감추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 보여지고 약간 내향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잘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만의 시간이 좀 중요한 사회적인 가면은 굉장히 잘 갈아치우는 약간 이런 부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직업이라든가 능력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분은 뭔가 한자리에 고여있는 직무보다는요. 멀리 바라보는 미래 혹은 해외 글로벌 아니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판을 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와 동시에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멘탈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분야로는 무역이라든가 이커머스 아니면 해외 관련 업무 브랜딩 아니면 뭐 스타트업 기획 뭐 이런 것들처럼 좀 판을 확장을 해가지고 다음 스텝을 좀 개척하는 그런 일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출장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잦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분께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들을 거쳐오면서 풍파를 다 겪어본 그런 사람입니다. 약간 관리자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겠고 사람의 심리를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다독이고 이런 능력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인 분야에서는 뭐 인사팀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상담 예술 분야, 미디어 이런 쪽의 어떤 디렉터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총괄팀 하여튼 사람을 다루는 그런 것에 뭔가 도가 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되게 쥐락펴락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기획을 하고 약간 요런 느낌, PD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작은 울타리에 갇혀 있어가지고 막 내가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막 요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분께서는 그래서 성격에서 맞섰던 이런 느낌, 다른 사람을 잘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이제 발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연애 스타일을 보니까요. 이분은 호기심이 생기면 일단 직진을 하고 봐요.
근데 막상 관계가 어떤 궤도에 딱 오르게 되면은 또 은근하게 좀 주도권 싸움 하려고 한다든가, 스릴을 즐기려고 한다든가, 새로운 어떤 도파민을 막 우리가 추구하려고 한다든가,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대방이 누군가한테 꽂히잖아요? 그러면 참지 않아요. 바로바로. 오늘 뭐해? 당장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번개를 막 약속을 잡는다라든가, 좀 능청스럽게 끼를 부린다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이라든가 어떤 도파민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이분의 이제 연애를 할 때 초반에 그런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딱 하고, 만약에 그 사람과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좀 이 사람한테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파민을 추구해요. 근데 그렇다고 바람핀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상대와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려고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혼자서 스스로 막 짝사랑하고 소갈이하고 이렇다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대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장난을 친다라거나 건수를 만들어낸다라든가, 옛날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애 괜히 이렇게 툭 치고 도망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막 유치하게 티를 내는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밀당 같은 것도 엄청 즐기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쁘게 밀당하는 건 아니고 좀 스릴 있게 하는 거 있죠. 서로가 막 즐거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밀당을 좀 즐기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느끼는 지금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느끼는 지금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느끼는 지금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보니까 이분 뭔가 2번 분 앞에서 으쓱하게 좀 자존심 부리고 이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좀 멘탈이 깨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2번 분이 내 마음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존재감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거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번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다라든가 그런 행동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이제 난리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지금 퀸 펜타클 카드, 그리고 타워 카드, 파이브 소드 카드, 이 세 장이 이 사람의 2번으로부터 받은 어떤 타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퀸 펜타클 카드 먼저 보자면, 이 상대방 분은 원래 2번 분이라는 사람을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챙겨주고 편하게 좀 품어주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세심하게 챙기고 막 이러면서 나 되게 듬직하고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파이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살짝 이제 이분께서 이런 마음이 이제 약간 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 그러니까 난 이 사람 보호하고 품어줘야 돼. 내가 주도권을 줘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뜻대로 이제 따라와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과정에서 오는 어떤 기싸움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분의 어떤 말에 자기 스스로 좀 과대하게 뭐 해석을 해가지고 발끈했다라든가 행동을 좀 이상하게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살짝 튀어나왔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타워 카드로서 자기가 뱉은 말이라든가 어떤 행동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해졌다라든가, 이거 아닌데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놨다라든가, 아니면 이번 분의 싸늘한 그런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와 망했다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혼자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진 약간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선의로 이 2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어 했는데 어떤 사소한 걸로 인해서 좀 어그러졌다라거나 수틀리는 그런 게 좀 발생을 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나 혼자서 와 진짜 미친놈인가? 내가 왜 그딴 말을 했지? 이러면서 스스로 막 자책한다라든가 허망한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멘탈이 이렇게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퀸 소드 카드 그리고 템퍼런스 카드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멘탈이 부서졌으면서도 이번 분 앞에서는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난 아무렇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필사적으로 내 감정을 누르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을 좀 겪고 나서 이 사람이 되게 표정 관리도 빡세게 하고 릴렉스하자. 절대 당황한 티 내지 말자.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물론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한테 휘둘리지는 않을 거야.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해.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런 자존심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런 태도가 이번 분을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일 수도 있겠다. 사실은 내가 되게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건데 이번 분의 입장에서는 뭐야 얘,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에 진짜 그 본심은 이거예요. 운명의 셀바퀴 카드 그리고 식스컵 카드, 퀸컵 카드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쿨한 척 해봤자 그래도 이 무의식의 밑바닥에서는 이번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나의 운명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을 향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분께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오만한 걸 수도 있죠. 내가 이 사람 품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약간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이 깊다 보니까 살짝 그런 방향들이 엇나가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이번의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자꾸만 엮이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번 분과의 인연을 뭔가 끊어낼 수 없는 어떤 운명같이 좀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벗어나려고 내가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더 이렇게 블랙홀처럼 빠져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컵 카드로서 감정 카드로서 식스컵 카드 나오게 되면서 이번 분과 나눴던 아름다운 그런 기억, 추억 혹은 따뜻한 대화, 그런 온기 이런 것들을 혼자서 좀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때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 이런 그리움이라든가 후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컵 카드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의 결론은 이거라는 뜻이죠. 이번을 향한 어떤 깊은 애정, 서운함, 애틋함 그 어떤 감정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을 정말로 깊이 좋아하고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에 대입을 해보자면 만약에 짝사랑이라거나 썸을 타는 사이 혹은 애매한 사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2번을 좋아한다는 걸 들키게 되면은 내가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고 2번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히 내가 주도권 쥐기 위해서 좀 틱틱거렸다라거나 자존심 싸움, 기싸움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그 바람에 2번의 반응이 차가워져 가지고 나의 심장이 이렇게 내려앉았어. 그래서 일단 나는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려고 조금 이성적이고 냉철한 척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나의 진짜 마음은 정말 2번과 함께 이렇게 옛날에 같이 웃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부터 난 정말 너랑 운명 같았고 지금도 너의 연락 하나에 내 기분이 진짜 들락날락하고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어진 사이 혹은 멀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끝난 거 나의 정말 옹졸한 그런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다는 거 나 알아. 그래서 너한테 다시는 내가 연락을 안 할 것처럼 모질게 선을 긋고 뭐 차단을 했다라거나 뭐 이랬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나는 자꾸만 너랑 옛날에 행복했던 그런 과거의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미치겠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또 다시 만날 운명이 아닐까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사실은 너를 아직 너무너무 많이 마음속에서 품고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은 이제 겉으로는 나 건드리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칼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속에서는 2번 때문에 완전히 이제 감수성이 촉촉하게 올라와 있고 자존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를 좀 막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감정이 너무나 이렇게 깊으시기 때문에 뭔가 아마도 어떤 계기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2번 분한테 달려갈 것만 같은 그런 에너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두 분이 진하게 이어지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카드로 한번 보세요.
네,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두 분이 이어지게 될지 카드를 보아봤는데요. 카드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머리를 많이 굴리고 꼼수를 짜내다가 어떤 명분을 좀 취해가지고 호의를 베푼 척 하면서 이 2번을 유혹을 할 거예요. 음흉하면서도 필사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가오는 계기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면요. 이분께서는 일단은 고민이 많습니다. 연락할까 말까, 다가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막 이러다가 정면 돌파할 용기가 도저히 안 나게 되니까 살짝 좀 앙큼하고 뻔뻔한 그런 핑곗거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슬그머니 이번 분한테 침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떤 단체 모임이라든가 뭐 회식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괜히 다른 사람을 챙긴 척 하면서 이번 분의 앞접시에다 뭐 이렇게 있을 적 고기를 나눠준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번 분한테 괜히 야, 너 저번에 쓰던 그 핸드크림 그거 뭐였지? 브랜드? 나 친구 선물 사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뭐 이러면서 누가 봐도 되게 별 이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막 뜬금포로 연락을 해본다라든가, 아니면 이번 분의 뭐 SNS 같은 곳에 실수인 척하면서 좋아요 눌렀다가 바로 취소하고 알림 뜨게 해놓고 잘못 눌렀네? 미안. 근데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좀 꼼수를 쓴다라는 거죠. 정면 돌파를 안 하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 요새 무슨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캐묻고 다닌다라거나, 아니면 이번 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단톡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괜히 어떤 떡밥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1대1로 대화를 하는 것을 막 유도를 한다라든가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약간 여우, 앙큼 약간 그런 느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만의 어떤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지로 어거지로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번한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다가오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행동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아마 표면적으로는 약간 주고받는 그런 거를 내세울 것 같아요. 너가 저번 때 나한테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내가 고마워서 밥 한번 사줄게. 뭐 이런다라든가 그런 거 있죠. 되갚는 그런 걸로. 현실적인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하겠지만은 막상 우리가 딱 그런 구실로 인해 가지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본성 나오죠. 2번을 향한 어떤 스킨십, 묘한 텐션, 눈빛 막 이런 것들로 2번을 유혹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어떤 되게 부담 없는 명분 같은 거를 만들 거예요. 밥을 사준다라거나 기프티콘 보낸다라든가 이번에 어떤 일이라든가 공부 뭐 이런 것들 도와준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차마 이렇게 거절을 하기가 힘든 그런 명분, 호의, 막 배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의 진짜 목적은 요거죠. 정말로 이렇게 은근하게 눈빛을 막 이렇게 쏘고 플러팅을 막 훅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심장을 막 이렇게 너덜너덜거리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이분의 속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음흉한 그런 느낌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너 요즘에 그 시험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더라. 혹은 뭐 일 되게 너 야근 많이 하더라. 너 고생 많다. 당 떨어질 텐데 이거 가져가 이러면서 이번 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 좀 비싼 디저트라든가 뭐 커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 건네면서 되게 스윗하게 다정하게 굴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너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나랑 시원하게 맥주 한잔 딱 하고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두 분만의 술자리로 이제 끌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일 수가 있겠고, 이제 딱 술자리 가가지고는 딱 바짝 이렇게 딱 옆에 붙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그런 느낌 있죠. 기류라든가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손이라든가 어깨라든가 막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적인 면을 보니까요. 되게 화려하고 분위기가 활발한 그런 공간에서 마주쳤다가 결국에는 폐쇄된 그런 공간으로 좀 들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조명이 되게 예쁘고 음악도 흘러나오고 막 이런 핫플레이스라든가 어디 라운지 바라든가 와인 펍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좋은데 그런 데서 이제 장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대화가 좀 무르익게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은 약간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조명이 어둡고 조용한 프라이빗한 그런 룸이라든가, 아니면 인적 드문 어떤 공원의 골목길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단둘만 있는 차 안이라든가 밀폐된 공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서 또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감성바라든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중에서도 되게 구석진, 프라이빗한 어떤 자리, 룸, 이런 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모임을 하고 이렇게 막 즐기다가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2번 분만 쓱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단둘이 이렇게 산책을 한다라든가 차 안으로 들어간다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2번 분이 내가 일을 한다라거나 좀 항시 이렇게 좀 머무는 공간이 있는데 그 근처로 이 사람이 이제 밤늦게 불쑥 이렇게 찾아온다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시기,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 상대방 분께서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감이 들게 되고 망상에 젖어가지고 이제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일단은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자 라면서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비학적으로는 이 지금 2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부터 오늘로부터 2일 후 혹은 2주 뒤 혹은 2가 들어간 날짜, 2일, 12일, 22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2가 들어간 날짜 생각을 해두시면 이분께서 다가오는 시기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일어나는 어떤 시간적인 면도요, 낮보다는 밤이 유리해요. 맑은 정신일 때는 내 자존심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밤이 되면은 자존심은 줄어들고 감성이 우세를 하기 때문에 좀 센체지는 그런 시간대, 늦은 밤, 새벽 약간 요런 시기에 움직이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가오는 것도 거창하게 막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보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좀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카톡 한 줄, 짧은 DM 이런 것들로 톡 이렇게 좀 건드려보는 그런 에너지부터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2번 분에게 해드릴 조언의 카드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리 뽑아왔었습니다. leg-up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기 곰이 요 등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렇게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발판 좀 이렇게 딛고 올라서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도움을 받았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카드가 드리는 메시지는 내가 모든 거를 혼자 짊어지고 버티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떤 발판 이런 것들을 내가 살짝 이렇게 여지를 좀 놔줘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요, 이번 분께서 그동안에 약간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서도 나는 잘 살고 뭐 아무 문제 없어, 뭐 다른 사람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나의 모든 감정, 상황 그런 것들 좀 책임하고 통제하고 이러려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드는 지금 너의 시점에서 너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혼자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성장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뭔가 손을 내민다라고 할 때 그 손을 기꺼이 내가 잡아줄 준비를 해야 이 관계가 좀 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이제 두 분의 관계 흐름에서 이 상대방 이 식스 펜타클 카드로서 다가올 때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했죠? 이 2번 분한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듯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똑같이 해줄게, 어떤 명분으로서 이제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도움을 준다라든가. 근데 2번 분이 여기서 나는 다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뭐 그거 도움 받은 거는 너 그냥 알아서 해. 나는 그거 도움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좀 방어막을 쳐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 분은 이제 이번 번에 다가올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그런 계략이라든가 약간 음흉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알면서도 속아준 척을 좀 해줘야 된다. 기분 좋게 그냥 덥석 받아주는 것이 이번 분이 취해야 될 어떤 태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분께서 또 태도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너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은 내 기분을 알아서 너가 눈치채고 나한테 맞춰줘야지, 뭐 이런 생각 있죠. 그런 것들 좀 내려놔야 됩니다. 좀 우리가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쪽만 이렇게 뭔가를 맞춰주고 눈치 보고 막 읍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하고 빚을 지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끈끈해지는 법이거든요. 왔다 갔다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를 꽁꽁 싸매질도 말고 나의 어떤 좀 약한 모습이라든가 혹은 나도 누군가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숨기지 말고 좀 표출을 하셨으면 좋겠다. 담백하게 흘려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대방 분께서 뭐 뜬금없이 너 그 일 다 끝났어? 내가 도와줄까? 슬쩍 이렇게 좀 찔러볼 수가 있는데 내가 되게 쿨한 척하면서 나 그거 다 알아서 혼자서 다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그거 하느라고 정말 나 힘들었잖아. 멘탈 나갈 뻔했잖아. 너 마침 잘 왔다. 나 이거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상대방 분한테 그 사람이 활약할 어떤 그 기반을 좀 깔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뭐 사준다. 혹은 뭐 사왔다. 이렇게 한다면 뭐 이런 거 사와. 부담스럽게.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대박. 나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나 쓰러질 뻔했는데 나 이거 지금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완전히 구세주다. 막 이런 식으로 다 호들갑 떨면서 막 리액션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상대방 분은 이렇게 이번 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번 분한테 뭔가를 좀 해준 것 같고 자기 뿌듯하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영웅이 된 것 같고 도파민 막 폭발하고 난리 나거든요. 아까 이분 그 연애 스타일 봤을 때도 도파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번 분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살 손바닥 위에서 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께서는요. 또 이 인간관계든 간에 인생이든 간에 내가 혼자서 100% 뭔가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고 가려는 거는 책임이 아니라 어떤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일깨워 주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스스로의 선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번 분께서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한테 내 감정의 일부를 보여줘도 괜찮고 이 상황의 어떤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사람한테 좀 줘도 괜찮습니다. 세상 안 무너져요. 오히려 이 상대방 분을 믿고 나의 빈틈을 보여주고 좀 이렇게 기댈 때 더 친밀함이 생기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도움을 받았다가 나중에 약점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내려놓아 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좀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이 상대방 분이 이번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 좀 비워두셔야 다른 사람이 이번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 분 혼자서 끙끙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상대방 분이 그런 끙끙대는 이번 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겠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저 사람은 나를 거부하고 그럼 난 설 자리가 없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 대입을 해서 조언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짝사랑이라거나 썸 혹은 애매한 사이라고 하신다면 이번 분께서는 완벽하고 빈틈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나는 이쪽 분야에는 별로 잘 몰라가지고 너 이런 거 잘 알지 않아? 나 좀 도와줄래?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걸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한테 합법적으로 이번을 도울 어떤 기회를 좀 줘야 된다. 그러면 두 분의 관계 완전히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어진 사이 혹은 멀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이 상대방 분께서 이제 자존심 때문에 되게 얍삽하게 좀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이제 다가올 수가 있는데 괜히 내가 좀 차갑게 한답시고 용건만 간단히 말해줄래?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 잊고 있었다. 너 아니었으면 이거 깜빡할 뻔했네. 챙겨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상대의 명분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주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것들이 정말 두 분을 재회로 이끄는 약간 그런 결정적인 하나의 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약간의 갈등 상황이 있다 라고 한다면 혼자 이제 속으로 서운한 거 쌓아두면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알아서 이렇게 했다고 싹싹 빌면서 와야지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게 되면은 냉전 상태만 길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요즘 너랑 이러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나 쓸쓸하고 지치거든. 너가 나를 그냥 예전처럼 꼭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의 그런 취약한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오픈을 해보는 게 정말 이 상대방 분 그 심금을 울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기댔다. 이러면서 되게 마음을 열었다. 이러면서 이 상대방 분 그러면 이제 반성하면서 이번 분을 더 귀하게 이렇게 좀 품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상대방 분께서는요. 2번이라는 정말 좀 높아 보이는 이 사람을 그 벽이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걸 뛰어넘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께서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 밧줄을 하나 이렇게 좀 던져놓은 그런 느낌으로 동아줄 같은 거를 던져주는 그런 느낌으로 틈만 살짝 열어주면은 그분은 바로 이렇게 헐레벌떡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수용적인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셔라. 이렇게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줄 복채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이윤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곧 당신과 진하게 이어질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 속마음, 행동, 시기, 조언 등등 알차게 리딩해 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 줄 복채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하기가 있으니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한다면 9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6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분의 외모라든가 분위기를 먼저 보자면 이분은 뭔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바르게 자랐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아. 되게 단정하고 정갈하고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이 외모가요. 되게 완성도 있게 느껴져요. 자기 관리의 흔적도 좀 보여지고 조화롭습니다. 어디 하나가 막 크다. 이 비율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와 동시에 뭔가 좀 연하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려 보인다. 동안이다. 소년소녀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풋풋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날티가 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깔끔한 그리고 눈매는 되게 선하면서도 또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시고 은근히 좀 귀엽습니다. 그리고 되게 야무진 그런 인상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친다면 남자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우 송강님 최상위 버전으로 치면은 그런 느낌이실 것 같고 여자라고 한다면 안유진님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또렷하고 비율도 좋고 딱 정석적으로 딱 생긴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의 성격이라든가 특징적인 면을 보자면 되게 순정파예요.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마음속에 순수함을 품고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웬만한 일에 평소에 욱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되게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막 논쟁을 펼치고 야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이렇게 해도 조용하게 그냥 먹을 거 먹고 술잔도 따르고 이런 거 있죠. 약간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중재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이분의 마음속에서 별로 줏대가 없고 이래서가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계산을 하지 않고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냥 지나가시듯이 했던 그런 말이라든가 옛날에 그런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내 가슴 속에 소중하게 담아두는 그런 면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시고 되게 무해하고 곁에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그런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은 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되게 유하시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의 능력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런 성격과는 조금 반대로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영감 이런 것들이죠. 떠오르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기획을 하고 사람들의 환상을 채워준다라든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이 사람들의 대중의 시선을 끄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업계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남들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니 근데 그게 되겠어? 이러면서 좀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들과 눈이 다른 거예요.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놨고 추진을 했을 때 그게 대박이 난다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엥? 그게 대박이 났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눈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감각적으로 하는 눈이. 그래서 어떤 브랜딩이라든가 뭔가를 좀 콘텐츠로 엮어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기획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PD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 뭐 광고 마케터, 굉장히 다방면의 그런 부분에 이제 걸쳐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약간 예술이라든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약간 요런 쪽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IT 이런 걸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뭔가 새로운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그런 역할에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뭐 그렇게 그런 업계에서 일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분은 이렇게 막 서류만 작성하고 이런 걸 하지는 않아요. 뭔가 남들이 못한 그런 센스 있는 걸 막 이렇게 고안을 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해냈어? 너 진짜 감각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되게 인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의 연애 스타일을 보자면요. 연애에서는 되게 일단 기브앤테이크를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거든요. 그리고 살짝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내가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분의 모습은 내가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좀 다정하게 베풀고 뭐 데이트 코스도 짜고 이런 것들 자기가 잘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격에서도 봤듯이 되게 보살갑고 유유하게 잘 이렇게 흐르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선을 넘는다라거나 자존심을 좀 끌게 되는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 이분은 가차없이 좀 차갑게 변합니다. 논리적으로, 팩트로 막 조목조목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겠고 그 과정에서 살짝 이겨먹으려고 하는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껏 베푸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베푸는 만큼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살짝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선톡을 3번 보냈으면은 이 상대도 최소한 2번 이상은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이 안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멀리서 뭐 이렇게 다정하게 챙겨주고 뭐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거나 좀 이용하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런 분들이 해줄 때는 되게 잘해주는데 한번 마음 돌아서게 되는 완전히 칼 같아지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단호한 면을 좀 가지고 있으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정함과 냉철함이 공존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받은 배려에 진심으로 내가 고마워하고 이 상대방분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분은 정말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지금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지금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세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지금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보니까 이 상대방 분께서는 3번 분한테 도저히 내가 이 3번에게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정말 치명적이다. 이 사람은 되게 완벽하다. 이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께서 겉으로 이제 3번 분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감정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방어를 치고 있다. 하지만은 나는 꼭 3번 분한테 그냥 솔직하게 돌진을 해버리고 싶어. 라는 그런 충동이 완전히 지금 차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절제 카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의 성격에서 나왔던 카드죠. 자기 스스로 감정을 좀 컨트롤 하려고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약간 뭐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약간 그런 모습들, 그런 성향이 3번 분에 대한 속마음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사제 카드랑 이 템퍼런스 카드 이 두 가지 메이저 카드가 합쳐지게 되면서 약간 어떤 상태냐면 이분은 이제 3번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좀 요동이 치고 있으면서도
사실 내가 내면에서 좀 평정심을 찾으려고, 아, 나는 아주 평온하다, 아무렇지 않다, 뭐 이러면서 돌을 닦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3번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진짜 엄청나게 좀 관찰을 하고 있고, 내 속마음을 좀 숨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감정적인 것들을 좀 드러내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숨기려는 그 속마음의 실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엠프레스 카드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 분의 눈에 3번이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좀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람은 각 다방면에서 되게 육각형 인재다. 비주얼, 분위기, 성격,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완성형의 존재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고 이 사람은 따뜻하고 자꾸만 이 사람한테로 이제 몸이 가고 손이 뻗어지고 닿고 싶고 약간 요런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3번이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친구들이 3번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아마 겉으로는 그냥 뭐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서는 뒤로는요, 3번의 SNS 같은 거 엄청나게 뚫어져라 쳐다본다라든가 이러면서 넋을 놓고 있는, 감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기에 3번이라는 사람 너무나 거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하고 좀 쫄아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속마음에서 지금 소드 에너지가 3장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에이스 소드, 4 소드, 그리고 나이트 소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께서는 머리가 진짜 쥐가 나기 일보 직전이다. 일단 에이스 소드 카드 보면은 사실 이분께서는 이렇게 상반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애매한 상황들을 사실 좀 끝내고 싶다라고 해요. 확실하게 내가 결판을 내야겠다라는 어떤 결심, 결단 이런 것들이 좀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 소드 카드 그리고 풀 카드처럼 갑자기 3번 분한테 이런 내가 척하던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들이받고 싶다. 보고 싶다고 냈다 질러버리고 싶다. 라는 어떤 통제불능의 그런 충동이 마구마구 솟구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동적인 것들이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다시 이렇게 포스드 카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살짝 현타가 오게 되면서 아 잠깐만 나 지금 너무너무 나갔다. 진정하자. 내 마음과 저 3번의 마음이 같지 않을 수가 있어. 온도가 다른데 나 혼자 급발진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추태 부리면은 아 무슨 쪽이야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가 또 이성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께서는요, 지금 3번을 보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식스 완드 카드로서 이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고 뭔가 이 사람을 꼭 내가 쟁취하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승부욕이라든가 이런 확신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3번한테 푹 빠져 있어가지고 직진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가득 차 있지만은 일단 감히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서 이제 행동이 조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단은 좀 주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에 대입을 해보자면 만약에 썸이라거나 짝사랑 중이시라고 하신다면 저 사람 진짜 나의 이상형적이고 넘사벽이다. 근데 좀 다가가기가 어렵네. 그래도 나는 좀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근데 혹시라도 내가 급발진해가지고 거절당할까봐 일단은 좀 절제를 하겠어. 근데 그러다가도 내가 확 고백을 해버리고 싶어. 막 이러고 있는 미치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사이라고 하신다면 이 3번 분께서 나한테 뭔가 좀 차갑게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좀 지쳐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락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에너지. 근데 머릿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정리를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나는 체면 있는 건 뭐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충동적으로 이 3번한테 확 들이받아가지고 이 관계를 좀 발전시키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사이 혹은 멀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3번이 나 없이도 굉장히 좀 잘 지내는 것 같다. 묘하게 좀 배가 아프다. 다시 내가 다가가가지고 내 존재감을 좀 이렇게 증명하고 싶다. 과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불쑥 든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이성적으로 굴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은 자꾸만 이 감정적인 것들이 막 나를 치고 들어오게 되면서 충동적으로 너한테 막 달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조마조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께서 덤덤하게 그냥 이제 3번 분 앞에서는 뭐 하자는 대로 그래 너 편한 대로 해. 난 다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알았어 이러고 뭐 했는데 나중에 자기 혼자 있을 때라든가 집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그때 그 말 했어야 됐는데 어떡하지? 내일 그거 말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스스로의 어떤 흑역사를 막 이렇게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불을 뻥뻥 차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폭주하고 싶고 그러다가 또 안 돼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도 3번한테 막 칭찬받고 싶고 멋진 사람을 보여주고 싶고 3번이 나를 되게 우러러 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두 분께서 찐하게 이어지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계기, 행동, 방법,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이분이 다가오는 계기, 그것을 먼저 보니까 사실 이분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의 감옥에 좀 갇혀 있으신 부분들, 그리고 두 분의 정체기, 이런 시간들을 좀 지나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겠다가는 그냥 이대로 멀어지겠다, 남이 되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요, 그동안에 이렇게 살짝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속으로 오만 가지 감정들은 다 들고는 있지만은 겉으로는 되게 아무것도 못한 채로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다가 약간 이 행동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좀 더 판을 벌리고 나아가야겠어 라는 이런 식으로 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헤어진 사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연락을 끊고 가만히 있던 그런 냉정기 혹은 공백기, 이런 것들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는 진짜 앞으로 영영 끝이야, 그런 어떤 딱 자각이 오게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이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라든가 이런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직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SNS라든가 이런 것들만 몰래 이제 쳐다보면서 어떻게 내가 해볼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던 그런 인내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3번 분 주변에 다른 이성이 깔짝거린다, 묘하게 위기감이 좀 느껴진다, 그런 것들을 감지했을 때 확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다가오는 방법이라든가 행동적인 부분을 보니까요, 되게 근데 이게 뭐 급발진한다라거나 없어 보인다라거나 좀 조급하지 않은 그런 모양새예요. 약간 고단수의 전략을 좀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이분께서는 뭐 징징댄다라든가 매달린다라든가 약간 그런 구질구질한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어필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절대 안 하고요. 오히려 자기가 되게 잘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나 있잖아, 요즘 되게 일도 잘 되고 내 생활도 너무 좋아, 약간 이런 세련된 그런 아우라를 나게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깔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3번 분한테는 되게 듬직하고 다정하게 성숙한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일부러 마음이 넓은 척, 대인배인 척 이러면서 3번을 품어주려고 하는 약간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놓고 나 너 좋아해 이러면서 막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그냥 3번 분께서 지나가듯이 요즘 좀 피곤하네, 이렇게 했던 말들은 뭐 좀 기억해 뒀다라거나 이래가지고 3번 분한테 뭐 센스 있게 어떤 당류, 간식 혹은 뭐 영양제 이런 것들 툭 건네면서 무리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스윗하게 챙겨준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3번 분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버리려고 하는 약간 다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련한 어떤 접근의 방식을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어떤 장소적인 면을 보니까요, 지금 되게 화려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볼거리가 많고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와 동시에 어떤 주변에 좀 눈치를 봐야 된다라든가 상황적인 제약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힘든 조금은 약간 폐쇄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업실 혹은 뭐 무대 아니면 세미나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곳 혹은 뭐 행사장, 공적인 행사장, 근데 그와 동시에 살짝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구속적인 제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회사의 미팅룸 혹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어떤 세미나장, 컨벤션룸 혹은 공적인 뭐 네트워킹 자리, 지인들이 여럿이 이제 섞여 있는 어떤 모임 장소,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라든가 뭐 일, 행사 이런 공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는 한데 주변에 좀 보는 눈이 많다라거나 지켜야 되는 어떤 선이 명확한 그런 환경,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 가지고 대놓고 사적인 티는 못 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 안에서도 이제 남들 몰래 이렇게 뭔가 두 분 간에 어떤 기류가 좀 흐르게 되면서 이 손가락이 좀 스친다라거나 눈빛을 주고받는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슬쩍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분이 다가오는 시기적인 면을 보니까요. 일단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두 분이 서로의 일상이 좀 안정되면서 감정적으로도 좀 충만해지는 그랬을 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스타 카드 나와 있다라는 거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의 능력, 직업 카드에서 나왔던 카드인데 이 상대방 분이 자기 일이라든가 어떤 목표에서 되게 영감을 받고 어떤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희망이 넘쳐나고 일도 잘 풀리고 이럴 때 자기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3번 분한테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탱커 카드도 마음이 꽉 차가지고 이제 감정이 되게 평화라든가 행복으로 이제 채워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 역시나 나의 삶에서 요즘에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다. 이렇게 좀 느끼는 어떤 평온한 시기가 됐을 때 이 사람이 불쑥 찾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9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으로부터 9일 뒤 혹은 9주 뒤 혹은 9가 들어가는 날짜 9일, 19일, 29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가 들어가는 날짜 생각을 해두시면 이 상대방 분이 다가오는 시기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러한 3번 분에게 해드릴 조언의 카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리 보았었습니다. A change in the win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람의 변화, 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분한테 지금 필요한 태도는요. 이 상황을 내가 억지로 통제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좀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변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상황이 3번 분이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이라든가 어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고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고 그런 흔들리는 과정들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이 내 뜻대로 칼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초조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거는 나를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목표하는, 바라는 그 종착지로 나를 밀어주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뭔가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안정감을 원하죠.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잖아요. 근데 연애든 인생이든 간에 우리가 뭐 기적, 마법, 환상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랬던 순간은 되게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꼭 안 좋은 의미로 상황이 이제 흘러간다라는 그런 것들로 바라보지 마시고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3번 분께서 왜 연락이 제때 안 오는 거지? 이쯤 되면 올 때가 됐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 상대방의 사소한 그 리액션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다 보면은 내 에너지만 다 빨린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럼 오히려 좋아. 그런 마인드로 여유로운, 관대한 그런 마인드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즐기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에 대입을 해서 조언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썸이라거나 짝사랑 중이시라고 하신다면 이 상대방 분이 나한테 다가오는 방식이 내가 상상했던 그런 어떤 로맨틱한 정석적인 그 코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은근슬쩍 이렇게 츤데레처럼 챙겨준다라거나 뜬금없는 타이밍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대놓고 이렇게 고백을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오히려 우아하게 마음 가라앉히시고 어차피 이 두 분 아까 전에 행동 양상에 대한 거 봤잖아요. 다가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플러팅이라든가 이런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 먹으시면서 이 상대방 분이 오히려 더 안 달라서 다가오게 판을 깔아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어졌거나 멀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과거에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 그 문제는 참 이랬어 저랬어. 그런 묵은 감정들에 이제 집착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어떤 이 바람이 불어오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시고
그렇게 흘러가게 좀 냅두셔라. 뭐 그것이 이제 재회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시야를 좀 나한테 일깨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내 뜻대로 안 흘러간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것들의 감정을 오히려 비워내야 새로운 것들이 또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런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죠. 바람과 싸우지 마라. 바람에 맞서 싸우지 마. 그 바람을 오히려 타고 날아가. 이런 바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되게 그 공간은 쾌청해지고 맑아질 것이다. 지금 나의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 사건, 감정적인 그런 소용돌이 이런 것들 그냥 내가 겪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온전하게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번, 숫자 9의 그런 타임이 오기까지 3번 분께서는 가만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억지로 내가 이 상황을 막 돌파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흐름에 그냥 몸을 맡겨라. 그래서 이런 바람이 다 지나가고 딱 먼지가 깔아앉고 평온해졌을 때 이제 3번 분의 눈앞에 내가 바라던 이상적인 그런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3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줄 복채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